깊은 밤 궁궐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곧 다가올 피의 폭풍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달빛은 차갑게 내려앉아 기와를 적셨고 바람은 스산하게 궁담을 스쳤다. 그 순간 정각을 울리는 외침이 터졌다. 전하! 대령 숙수 연지영이 납치되었사옵니다. 창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전으로 뛰어든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이연의 눈빛은 순간 얼어붙더니 곧 짐승 같은 분노로 번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창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예, 전하. 역당들이 수라간을 급습하여 연숙수를 끌고 도주하였습니다. 현재 행방을 쫓고 있으나 흔적이 너무나 교묘하여. 쾅! 탁자를 내리치며 이연이 폭발했다. 연지영을 감히, 과인의 여자를 감히. 어둡고 눅눅한 지하방. 연지영은 손목과 발목이 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흔들렸다. 여기는 어디지? 문이 삐걱 열리며 사내들이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서 한 명, 얼굴에 가면을 쓴 자객 두목이 비웃듯 말했다. 대령숙수, 이제 너의 요리는 왕의 입이 아니라 역적들의 밥상 위에 오를 것이다. 연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리사일 뿐이에요. 권력 따위에는 관심 없어요. 자객 두목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왕의 심장을 움직였다는 거지. 너를 쥐고 흔들면 왕도 무너진다. 연지영은 이를 악물었다. 전하께서 절대 당신들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궁궐 대전. 이연은 전좌를 내려오며 검을 직접 집어들었다. 신하들이 당황해 앞을 막아섰다. 전하, 무모하옵니다. 군사들을 보내고 전하는 닥쳐라. 이연의 눈빛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연지영을 빼앗긴 것은 과인의 실수다. 요리 대결 따위에 나라의 명운을 건 것도 과인의 오만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되찾는 것은 과인의 마지막 선택이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부디 무사해야 한다. 지영아. 지하방 연지영은 피투성이가 된 손목으로 사슬을 비틀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전하가 무사하시길. 그리고 나 때문에 폭군이 되지 않으시길. 그녀는 문득 며칠 전 이연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부디 무사해야 한다. 대신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요. 그 짧은 대화는 그녀의 심장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연지영은 사슬에 묶인 채로도 속삭였다. 전하 약속해주세요. 당신은 폭군이 아니라고. 절대. 그 시각 후궁 강목주의 처소. 강목주는 붉은 비단을 두른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녀가 들어와 속삭였다. 마마 대령숙수가 역당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사옵니다. 강목주의 입술이 비틀리며 웃음이 번졌다. 좋아. 이제 판이 커지겠구나.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연지영아, 내가 빠져야 전하의 분노가 폭발하지. 그 폭발이 조선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끝은 내가 차지하리라. 밀실에서 제산대군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했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왕은 피에 미쳐 폭군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 순간 백성은 폭군이 아닌 새 군주를 원하게 되겠지. 그는 서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차지할 것이다. 대전에서 검을 든 이연은 신하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내가 하는 말은 극비다. 이 일은 나라의 체면이 아니다. 한 여인의 목숨이다. 그러나 그 목숨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전하 설마 역심을 품으신 건 아니시옵니까? 그 순간 밀서가 도착했다. 사신단의 요구였다. 대령숙수를 공녀로 달라. 그 글을 읽은 이연의 눈이 불타올랐다. 대령숙수를 공녀로 달라. 감히 과인의 여자를. 그의 분노는 곧 광기가 되어 칼끝으로 번졌다. 좋다. 이제 과인은 폭군이 되어주마. 지하 감옥은 어둡고 눅눅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스며 있었고 바닥은 차가운 습기로 젖어 있었다. 연지영은 사슬에 묶인 채로 숨을 몰아쉬었다.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두렵다 하지만 질 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 하는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감옥문이 열리며 자객 두목이 들어왔다.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술잔을 들어 보였다. 마셔라. 오늘 밤은 마지막 일 테니. 연지영은 눈을 부릅떴다. 독을 탔지? 내 입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 자객 두목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독 따윈 없다. 하지만 내일이면 내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왕이 너를 구하기 위해 폭군이 될 테니까. 연지영의 눈이 흔들렸다. 아니, 전하는 폭군이 아니야. 절대. 궁궐대전. 이연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신단의 서찰이 놓여 있었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달라. 그 글귀가 눈을 찌르는 듯했다. 이연은 손에 힘을 주어 서찰을 구겨버렸다. 감히 과인에게 이런 모욕을. 옆에서 승지 유석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전하, 이 요구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옵니다. 조선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의 시작일지도. 그러나 이연은 눈을 치켜뜨며 말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연지영은 내 여인이다. 공렬하니 차라리 전쟁을 택하리라. 그는 검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 시각 후궁 강목주의 처소. 강목주는 비단 옷자락을 쓸며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을 품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하녀가 묻자 강목주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손님이 바로 제산대군이시다. 왕자를 뒤집을 세군주. 제산대군은 은밀한 밀실에서 신하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무겁게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신하들이 술렁였다. 대군마마 설마 역심을 품으시는 것이옵니까? 제산대군은 비웃듯 말했다. 역심? 아니. 백성을 위한 결단이다. 폭군이 된 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새 세상을 열겠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야망으로 번뜩였다. 지하 감옥. 연지영은 사슬을 묶은 나무 말뚝을 흔들고 있었다. 손목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요리사다. 칼을 잡을 땐 손이 떨리지 않아. 그렇다면 쇠사슬도 두렵지 않아. 그녀는 바닥에 돌조각을 집어 사슬 구멍에 집어넣고 돌리기 시작했다. 땀과 피가 섞인 손끝. 그러나 포기란 없었다. 제발 풀려라. 쨍그랑. 쇠사슬이 풀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연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번졌다.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전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꼭 말해야 해. 대전 안 대신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전하, 분노에 휩싸이시면 안 됩니다. 나라의 명운을 지키셔야. 이연은 그들을 노려보았다. 나라의 명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연지영을 잃으면 나라 또한 잃는다. 대신들이 웅성거렸다. 전하께서 여인 하나의 나라를 걸다니. 이러다 진정 폭군으로 전락하실지도 모른다. 이연은 검을 뽑아 번쩍 치켜들었다. 과인이 폭군이 되는 것이 두렵더냐? 좋다. 오늘부터 폭군이라 불러라. 하지만 이 폭군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칼을 든다. 강목주가 제산대군에게 속삭였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령 숙수를 제거하여 전하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 왕은 미쳐 날뛰게 될 겁니다. 그 혼란 속에서 대군마마가 왕좌에 오르셔야 합니다. 제산대군은 입꼬리를 올렸다. 좋다. 그 계집을 미끼 삼아 왕을 무너뜨리자. 탈출을 시도하던 연지영은 결국 자객들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온몸이 묶인 채 끌려가며 외쳤다.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이 피바람을. 자객 두목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왕은 폭군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다. 궁궐 마당에 군사들이 모였다. 이연은 갑옷을 입고 직접 말 위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연지영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과인이 피바다를 만들겠다. 오늘 과인은 폭군이 되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두꺼운 장막 뒤 붉은 촛불이 어른거렸다. 연지영은 사슬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눈가에는 피가 말라붙었지만 그녀의 시선만큼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제산대군이 걸어들어왔다. 비단옷에 붉은 비치관을 쓴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드디어 만났군. 조선의 대령 숙수. 연지영은 날카롭게 반문했다. 당신이 나를 납치한 배우였군요. 제산대군은 천천히 그녀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납치라니. 나는 그저 조선을 구하려는 것뿐이다. 하지만 내가 왕의 곁에 있는 한 그는 폭군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 연지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분은 폭군이 아니에요. 절대로. 대군은 비웃었다. 허망한 믿음이다. 왕이 너를 지키려다 나라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궁궐대전. 이연은 밤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왕좌가 아닌 차디찬 바닥 위였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연지영이 남긴 작은 나무 숟가락 하나. 그녀가 수라간에서 직접 깎아 건넸던 물건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움켜쥐며 절규했다. 부디 무사해야 한다, 연지영. 너 없이는 나는. 옆에서 충직한 내관 창선이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다. 전하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분노에 휘둘리시면 그것이야말로 역당들이 원하는 바. 하지만 이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외쳤다. 아니, 오늘 나는 폭군이 되어라도 그녀를 되찾겠다. 설사 조선을 피바다로 만든다 해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후궁의 비밀 회랑. 강목주는 제산대군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령 숙수를 미끼로 삼아 전하의 분노를 끌어내세요. 왕은 광기에 휩싸여 조정을 뒤엎을 것이고 그 틈에 대군마마께서 자리를 차지하시면 됩니다. 제산대군은 잔을 기울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좋다. 그 계집은 곧 내 손에 있고 왕은 곧 폭군의 낙인을 찍힐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조선은 내 것이 된다. 밀실에 홀로 남겨진 연지영. 그녀는 두 손이 묶인 채 하늘을 바라보듯 눈을 감았다.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곧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아니, 끝까지 버텨야 해. 그리고 전하께 약속받아야 해. 폭군이 아닌 걸로 반드시. 다음 날 사신단이 대전에 모였다. 그들의 대표는 차갑게 서신을 내밀었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선을 적국으로 간주하겠다. 대신들이 술렁였다. 전하, 이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사옵니다. 부디 냉정을 찾으시옵소서. 그러나 이연은 눈을 부릅뜨며 서신을 불태워버렸다. 공녀, 조선을 모욕하는구나. 그 요구를 내민 자들의 목은 과인이 직접 베어주겠다. 그 시각 밀실. 제산대군이 검은 깃발을 펼치며 외쳤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다. 폭군을 끌어내리고 내가 백성의 군주가 되겠다. 궁궐 마당에 군사들이 집결했다. 갑옷을 입은 이연이 말 위에 올랐다. 오늘 나는 폭군이 되어 조선을 바로잡겠다. 연지영을 구하고 역적들의 목을 베겠다. 그의 눈빛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전하 만세. 조선을 위하여. 밀실로 끌려간 연지영. 제산대군이 그녀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했다. 왕을 버려라. 나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 너는 살아남을 수 있다. 연지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는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지 권력에 굴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산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좋다. 그럼 내 피로 왕을 불러내주마. 이연이 이끄는 군사들이 산으로 향했다. 칼과 창이 번쩍이며 적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연은 하늘을 향해 칼을 치켜들며 외쳤다. 연지영, 부디 무사해야 한다. 오늘 과인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의 외침이 천둥처럼 메아리쳤다. 깊은 산속. 붉은 횃불들이 어둠을 가르며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검은 깃발 아래 무릎 꿇고 있었다. 제산대군은 단상에 올라 외쳤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된다. 폭군은 무너지고 백성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만세! 만세!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흔들렸다. 대군의 말은 정의로웠지만 그 속에는 권력을 향한 탐욕이 불타고 있었다. 궁궐대전. 장수 신수역이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전하,
제산대군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산과 들에서 병력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다. 반역이로다. 왕족의 난이라니. 이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나 이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드디어 칼을 빼들었군. 하지만 과인이 먼저 그 칼을 피로 적실 것이다. 그는 군복을 걸쳐 입고 칼을 손에 쥐었다. 그의 눈빛은 피로 충혈되어 있었다. 오늘 나는 폭군이 된다. 역적의 목숨을 베고 연지영을 구하겠다. 나를 막는 자는 백성일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신하들이 경악했다. 전하, 제발 그 말씀은 거두시옵소서. 백성을 적으로 돌리신다면. 그러나 이연은 그들을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과인의 여인을 건드린 자들은 이미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적이요 짐승이다. 오늘 이 몸이 피로써 심판하리라. 밀실. 사슬에 묶인 연지영이 제산대군 앞에 앉아 있었다. 제산대군이 조롱하듯 물었다. 왕이 널 위해 나라를 불태우려 한단다. 그게 내가 말한 폭군이 아닌 길인가? 연지영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분은 폭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사람일 뿐이에요. 대군은 비웃었다. 사랑?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한 그는 끝없이 피를 부를 것이다. 연지영은 눈물을 삼켰다. 그래도 그는 끝내 폭군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를 막을 거예요. 궁궐 한쪽. 강목주는 비단 소파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웃고 있었다. 좋아.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대령숙수가 납치당했으니 전하는 미쳐 날뛸 것이고 제산대군은 역모를 일으킨다. 이보다 완벽한 무대가 어디 있겠어? 곁에 있던 하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마마 왕께서 정말 폭군으로 변하시면? 강목주는 싸늘하게 잘라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림이지. 폭군이 된 왕은 백성에게 버림받고 대군마마께 무너질 것이다. 그때 나는 새로운 세상의 여왕이 될 것이다. 대전 앞마당. 수천의 군사들이 모여 있었다. 이연은 말 위에서 군사들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오늘 연지영을 구출하지 못하면 조선은 없다. 과인을 따르는 자 피를 각오하라. 군사들이 창을 높이 들며 외쳤다. 전하를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산골짜기. 제산대군의 군사들과 이연의 군사가 마주쳤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북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제산대군이 칼을 높이 들며 외쳤다. 오늘 이 밤 폭군의 피로 새 아침을 열 것이다. 이연이 말 위에서 비웃듯 웃었다. 과인을 폭군이라 부르는구나. 좋다. 오늘 폭군의 칼이 내 목을 벨 것이다. 밀실에서 전장의 소리가 들려왔다. 연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외쳤다. 부디 무사해야 한다, 전하. 하지만 제발 폭군이 아닌 걸로 남아주세요. 산의 능선을 따라 북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검붉은 깃발이 휘날리며 제산대군의 병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제산대군이 선두에서 말을 타고 웃었다. 이 땅의 백성들이여, 오늘의 해가 진 뒤에는 새로운 조선이 열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산과 들을 울렸지만 군사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그 누구도 왕족을 상대로 칼을 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바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대편에서 이연이 칼을 뽑아 번쩍 들어올렸다. 과인을 폭군이라 부르는 자여.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들의 피로 그 오명을 증명하리라. 군사들의 창끝이 일제히 하늘을 찔렀다. 전하 만세. 조선 만세. 순간 북소리가 멎고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두 진영이 동시에 돌격했다. 창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피가 흙바닥에 흩날렸고 군사들의 함성이 포효처럼 이어졌다. 신수역은 선두에서 적진을 파고들며 외쳤다. 전하를 지켜라. 대령숙수를 구해야 한다. 제산대군의 측근 성인재가 맞서며 칼을 휘둘렀다. 조선은 오늘부터 새로워진다. 물러서지 마라. 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군사들의 비명과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하늘을 찢었다. 멀리서 그 소리를 듣는 연지영은 사슬에 묶인 채 몸부림쳤다. 안 돼, 전하가 폭군이 되어버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내가 나가야 해. 내가 그를 막아야 해. 그 순간 지하 밀실을 지키던 자객 하나가 피 묻은 채
허둥지둥 들어왔다. 대군 마마. 이연의 군사가 밀고 들어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산대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 폭군이 스스로 무덤으로 달려오는구나. 오늘 그의 피와 함께 왕자가 바뀔 것이다. 궁궐 한쪽 강목주는 자연대비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채를 흔들며 낮게 웃었다. 대비마마,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겁니다. 조선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그 자리에 마마께서도 함께 하셔야죠. 자연대비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목주야, 내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모르지만 전하를 해야 하는 짓은 결코 용납치 않겠다. 강목주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속삭였다. 이미 시작된 일이옵니다. 대령숙수가 역당들에게 납치되었으니 전하께서는 분노로 백성을 불태우실 겁니다. 그때 백성이 등을 돌리면 왕자는 무너지는 법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가웠다. 전장의 중심. 이연은 적의 창을 베어내며 피투성이가 되었다. 곁에서 창선이 외쳤다. 전하, 물러나시옵소서. 전하께서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연은 불타는 눈빛으로 외쳤다. 물러서라 하지 마라. 오늘 내가 직접 그 여인을 구하겠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처럼 전장을 휘몰아쳤다. 드디어 두 형제가 마주했다. 제산대군이 칼을 비웃듯 흔들며 말했다. 조카야, 이제 그만 왕의 옷을 내려놓거라. 내가 집착하는 여인 때문에 이 나라는 이미 끝났다. 이연이 이를 악물었다. 과인의 여인을 해친 자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왕자를 탐한 순간 이미 조선의 역적이다. 두 사람의 칼끝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쇳소리와 함께 산이 울렸다. 밀실에서 연지영은 손목에 쇠사슬을 풀려 애쓰고 있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세었다. 내가 나가야 해. 전하를 폭군으로 만들 수는 없어. 내가 그를 막아야 해. 마침내 사슬이 끊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연의 칼이 제산대군의 갑옷을 찢었다. 대군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강목주가 나타나 비명을 질렀다. 전하, 그 계집은 이미 역적의 손에 물든 몸이옵니다. 대령숙수를 죽여야 나라가 삽니다. 이연은 칼끝을 목주에게 겨누며 외쳤다. 감히. 연지영은 과인의 생명이다. 그 누구도 그녀를 해치지 못한다. 그의 눈빛은 붉게 타올랐다. 왕자를 지키려는 자, 왕자를 빼앗으려는 자, 그리고 사랑을 지키려는 자. 검은 음모와 피의 전쟁 속에서 이연은 과연 폭군으로 남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지켜낸 인간으로 기억될 것인가?